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시골에 늘어가는 이 전원주택 빈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오늘 여기도 자연 경관이 좋고 앞에 경호강이 흐르고 이 강둑 위에 전원주택들이 비어있는 집들이 몇 채가 있습니다. 이렇게 좋은 환경에 전원주택을 지어 놓고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다 떠나버렸는데요.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고 이 퇴직금이나 그동안 모아둔 이 목돈을 시골에 땅을 사고 전원주택을 짓고 혹은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그렇게 시골 생활, 전원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이렇게 좀 신중하게 고민해 보지 않고 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은 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강아지는 동길입니다.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돌봐주고 있는 동길인데요. 제가 촬영하는 곳까지 따라왔습니다. 동길아, 밥 먹었나? 동길아, 동길이. 한 번은 한 5km 정도를 걸어서 이 아침에 비를 맞고 제가 사는 집에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. 이 배가 고프면은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는데요.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오늘은 강아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길이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이 전원주택들이 다 비어 있는데요. 사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리산 주변으로 다니다 보면은 크고 좋은 전원주택들이 많이 이렇게 비어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이 심심찮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 작고 옛날 시골집은 구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이런 전원주택은 또 비어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해 보건대 이 귀농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,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 큰 계획을 갖고 시골에 땅을 구입하고 좋은 전원주택을 지었다가 또 상황이 변하고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흔히들 있습니다. 이럴 때 이런 전원주택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여기도 와보니까 앞에 강도 흐르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자연 환경입니다. 이렇게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그리고 여기는 도심하고도 거리가 멀지도 않고요. 하지만 이렇게 비어있고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데 여기 옆에 건물은 예전에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이 건물은 가정집인 것 같고요. 둘 다 공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좀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히려 멀리 나무 위에 지어진 이 까치집이 더 소박하고 더 실용적이고 더 쓸모가 있어 보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으시려면 좀 신중하게 전원생활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판단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아는 한 분도 여기 지리산 쪽으로 한 10년 정도 전에 땅을 사고 전원주택을 한옥 형식으로 이렇게 지어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아직도 전원주택을 완공을 못했다고 그럽니다. 계속해서 이 시골집이라는 게 이 손봐야 할 것도 있고 또 단번에 이렇게 완성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정원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지붕이라든가 이런 게 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또 경제적인 문제하고 얽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경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도시에서 이 직장생활 후에
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이라든지 또 사업하면서 모아둔 목돈, 이 은퇴하고 시골로 들어올 때 이 큰 땅을 사고 큰 집을 짓고 좋은 전원주택을 짓는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데요.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이 시골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은 먼저 시골 생활을 한번 체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원하는 지역에 뭐 숙박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월세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먼저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.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집하고 땅이 제일 우선이다 해서 덜컹 시골에다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짓는 분들이 있는데요. 나중에 정말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. 이런 외가리가 자유롭게 이 자연을 즐기고 유유자적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. 이 전원주택의 함정에 빠져버리면은 정말 비참해집니다. 이 빚도 안게 되고 또 이 빚을 안게 되면은 삶이 비참해지고 속박당해서 자연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에 구속되고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뭐 다시 도시로 나오고 싶을 때 이런 전원주택이 쉽게 정리도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경제적인 타격도 심하고 오히려 시골로 들어오지 않은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두 번째로는 저는 시골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크고 뭐 아주 근사한 전원주택을 먼저 짓는 것보다 이 농막 같은 거라도 조그만하게 갖다 놓고 생활해 보실 것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시골에 농막을 놓는 것도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큰 땅을 사고 전원주택을 짓는 것에 비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. 여기 지금 제가 2층 데크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뭐 집이 하나 있는데요. 벌집 같기도 하고 곤충이 지은 집 같습니다. 이런 소박한 집, 이 곤충도 자기가 다 집을 이렇게 직접 짓고 한대요. 시골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 노동을 각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집을 짓더라도 손수 수리할 수 있고 또 간단한 정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동물들도 이렇게 자연 생태계 속에서 자유롭게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런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유혹에 빠져서 그동안 이 한평생 직장생활 하면서 모아두었던 모든 이런 보람을 다 날려버리고 이 궁지에 몰리고 또 속박이 되고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만나게 됩니다. 여기 2층에서 바라본 경호강의 풍경입니다. 정말 아름답습니다. 물론 전원주택도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가족이 아주 많다든가 또 활용 방안이 있으신 분들은 신중하게 가족들과 의논해보고 또 고민해 보신다면 이런 전원주택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전원주택을 구입하거나 또 짓는 경우 이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경호강 주변에 이런 비어있는 방치되어 있는 전원주택을 둘러보면서 시골 생활을 하실 때 전원주택을 구입하고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.